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 자, 이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문장이 표현되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아, 결합해서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우리말로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영어 단어와 영어 단어가 그냥 처음 내가 외웠던 그 뜻 그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지만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경우에는 영어식 의사표현법을 알아야 그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영어 공부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본다면 핵심 동사 앞부분에 이제 또 다른 동사를 첨가해서 우리말의 이제 동사 변화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 우리말로 이제 만나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나야만 한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한다? 만나다를, 아, 우리가 meet, 영어로는 meet, meet, meet이라고 하죠. 자, 근데 만나야만 한다를 어떻게 할까? 또는 만나려고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만나야만 할 것 같다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다라는 이 말을 기본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우리말에 이제 다로 끝나는 어형 동사 변화의 꼴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를 아, 가만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I have to meet the singer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은 I는 주어 자리인 놈이죠. 나는. 그 다음에 mee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나다입니다. 만난다. 자,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만난다라는 뜻이고 뒤에 the singer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the singer 하면은 누구냐면 그 가수라고 써놓고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는 그 가수를이라는 말을 붙여 풀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만난다 그 가수를. 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근데 이 앞에 have라는 단어가 모이고 to가 두 단어가 이제 첨가가 돼 있어요. 자, have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have란 이 단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 해보란 동사는 먹는다라고도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시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아, 이 단어 하나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뒤에 전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떤 단어와 결합해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가지고 있다, 어떤 때는 먹는다, 어떤 때는 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have 뒤에 have라는 동사 뒤에 만약에 책이란 말이 나왔다고 친다면 이때는 책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서 뒤에 have 뒤에 만약에 빵이란 말이 등장을 했다 치면 이때 빵은 가지고 있다는 쪽보다는 먹는 쪽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오는 경우에는 얘 하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 어떤 품사의 단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뜻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 하나하나 이해해 나갈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영어의 틀이 하나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나는 만난다 어떤 동사 이렇게 동사 앞에 have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두 개가 붙어서 왔을 때는 우리는 이 세 개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동사를 V라고 본다면 이 동사 앞에 have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붙으면은 V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have to meet 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지만 우리말 번역은 역순으로 합니다. 뒤에 걸 먼저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풀어줘서 이때 이것을 만나다면 만나야만 한다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ve to meet 이거는 만나야만 한다. 자, 그렇다면은 have to go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go라는 동사 간다면은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have to 다음에 love 사랑한다라는 동사가 있다고 친다면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들을 하나의 단어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 I am going to meet the singer. 이제 윗문장과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기본 골격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는 만난다 그 가수를 이 기본 골격은 갖추고 있는데 위와는 달리 위에는 have to 형태의 두 개 단어가 앞에 첨가가 됐지만 이때는 am이라는 말과 going과 to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나는 이다, 고, 간다에 ing 붙었구나. 그다음에 to 얘를 따로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be, am이라는 동사나 is, are 요 세 개의 형태를 비동사라고 했죠. 자, 이런 동사 뒤에 go라는 동사, going이라는 단어가 붙어오고 to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연속적으로 붙어올 경우에는 자, 요것도 요 전체적인 덩어리를 하나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뒤에 나와 있는 동사와 결합을 해서 결국은 am going to meet 이 네 개의 단어의 개수가 네 개가 되겠죠. 이 네 개 형태가 왔을 때는 얘를 따로따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있는 동사 V를 중심으로 한다면 am going to 이 세 개의 단어는 우리말로 에,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만들 때 쓰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한다 또는 할 것 같다. 아, 하려고 한다라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할 것 같다라고 아,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한다라면 V 하려고 한다. 이게 meet 하면은 만나다니까 am going to meet 하면은 만나려고 한다.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만나려고 그래. 나는 살려고 그래. 나는 가려고 그래. 자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이렇게 am going to, is going to, are going to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게 된다. 그래서 이 형태의 네 개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부분. 그래서 만나려고 한다, 가려고 한다, 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뭐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am going to를 동사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만 우리가 바꿔주고 얘는 항상 그대로 붙여 쓰기만 한다면은 우리식의 이런 표현법은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이제 외워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I'm going to meet 하면은 나는 만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의미 단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읽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 단숨에 하나의 단어처럼 읽게 되죠. 그래서 I am going to meet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I'm going to meet, I'm going to meet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읽는 법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처음 영어 첫걸음 강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은 이 개별적인 하나의 이런 어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배워나갈 부분들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 강의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 I am going to have to meet the singer.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야만 할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만들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 권력이 I라는 주어와 meet라는 말과 또 singer, 이것이 기본 권력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동사 표현 앞에 이 동사의 우리식의 이 어미, 어형 변화, 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끝말이 다로 끝나는 이런 말을 만드는 방식은 이 동사 앞에다가 어떤 형태의 단어들을 첨가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위에서 봤듯이 have to란 단어를 첨가하거나 am going to 단어를 첨가를 해서 말을 만든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 am going to라는 단어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to라는 단어도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위에서 본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자, have to를 본다면은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I have to meet은 만나야만 한다라는 말이고 am going to는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얘는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식의 어법, 표현법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역순으로 들어가는 걸 알게 돼요. 역순으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죠. 번역은.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서 우리말로 풀어지게 된다. 야, 이건 우리말의 사실은 해석법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영어와 우리말의 이런, 말의 표현법의 순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한 훈련을 통하면서 익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거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만나다, meet, 하려고, 그 다음에, 해야 한다, 할 것 같다. 그래서 합하면은, V, 해야만 할 것 같다. 요건 또 아까 할 것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자, 할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야만 할 것 같다. 자, 그래서 am going to have to meet 이 전체 단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단어가 되겠죠. 이 6개 단어 맨 끝을 중심해서 얘가 우리식으로 만나야만 할 것 같다라는 뜻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I'm 역시 마찬가지 이걸 읽을 때 또 어떻게 읽겠어요? 단어의 개수가 6개지만 이것도 역시 읽을 때 I am going to have to meet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영어는 단숨에 하나의 단어처럼 단숨에 읽어버립니다. 어떤 식으로요? I'm going to have to meet. I'm going to have to meet. I'm going to have to meet. 이런 식으로. I'm going to have to meet. have to meet. I'm going to have to meet the singer.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귀에 이것이 들리려고 한다면은 이거 역시 연습과 노력을 통하면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I'm going to have to buy. buy는 사다란 말인데 그럼 나는 사야만 할 것 같아요. 예. I'm going to have to go 하면 go면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핵심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의 다로 끝나는 이런 수많은 어용 변화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앞에 단어를
첨가해서 말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해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은 동사 부분의 다로 끝나는 그런 어용 변화에 대한 기본 틀이 어떤 식으로 영어는 표현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렸고, 자, 이제는 아, 동사 뒤에, 핵심 동사 뒤에 연속적으로 전치사나 전치부사가 결합돼서 하나의 동사 표현,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이제 수거라고 많이 들었어요. 수거. 자, 요즘에는 이제 구동사란 말도 쓰긴 하는데, 이것이 문법적인 용어가 수거냐, 구동사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걸 정하게 나름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단어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외워야 된다. 예. 그래서 단어처럼 외우는데 이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어의 뜻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아,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예, 문장으로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문장으로 외울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단어를 문장으로 외우려고 한다면 최소한 100번, 100번 정도,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읽고 뜻을 기억하고 외우고 읽고 듣고 이런 부분을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외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외우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단어의 뜻에 관련된 것은 외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동사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뜻으로 외우는 경우는 다 동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앞에서 동사 앞부분에 첨가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설명드릴 부분들은 자, 이것이 이제 수없이 많은 동사, 구동사, 수거 표현법들은 이거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기본적인 틀로서 유형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크게 말하면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her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나는 그다음에 영어는 기본으로 그렇죠. 누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wait란 wait라고 쓰고 읽을 때 wait이라고 읽어요. 자, 이 wait이라고 읽는데 뒤에 끝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금 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ed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동사겠구나. 동사인데도 얘는 과거겠구나. 그러니까 wait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 거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wait 했다라고 이제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wait이란 말은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린다. 그러면 I wait 하면 나는 기다린다란 말이 될 것이고 I waited, ed가 붙이고 t 이렇게 읽어요. waited. I waited, 나는 기다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다렸다인데 for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자, 이 for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 for라고 읽어요. for라고 읽는데 얘는 뜻을 보기보다는 얘는 전치사란 놈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치사 for. 자, 이 for라는 뜻의 전치사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전치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묶어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뒤에 나온 뭐를 먼저 해석해 주고 얘를 두 번째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명사 뒤에 붙는 조사를 만들 때 쓰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주로 영어는 전치사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을 만들어 봐요. her는 그녀란 말인데 her는 그녀긴 한데 원래 그녀라는 말은 she가 그녀죠. 그쵸? she. she가 그녀라는 말인데 그 여자라는 말인데 이 she, she라는 것은 주어 자리일 때만 쓰는 놈이고 her라는 요 놈은 목적어 자리만 쓰는 놈이에요. 예, 목적어 자리에만 쓰는 놈이다. 근데 요 놈의 목적어 자리는 for라는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 줘야 돼요. 목적어인 명사와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대명사라고 하는 부분은 나와 너 그것 이게 명사를 앞에서 한번 말했던 것을 또 한 번 언급할 때 쓰는 이 대명사는 아, she인 경우에 목적어자일 땐 her라고 씁니다. 자, 뜻은 다 그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냥 그녀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를 위해서로 간다면은 그녀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얘는 묶어서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걸 갖다 I waited for를 갖다 그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기다렸다 그녀를 위해서. 나는 그녀를 위해서 기다렸다. 물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쵸? 예,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녀를 위해서 기다렸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 wait란 동사는 for라는 말과 결합을 하게 되면 예, 사실 얘가 없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우리가 편해요. 나는 기다렸다. 누구를? 그녀를. 얘도 목적어 자리예요. 기다렸다. 누구를. 전치사가 없다면 그냥 허는 그녀 을을이 되는 겁니다. 동사 뒤에 그냥 목적어 자리로 올 때는 을을이 돼 버려요. 그래서 I waited her 하면은 나는 기다렸다. 그녀를 하면 돼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이렇게 쓰질 않고 항상 for라는 말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for라는 전치사가 결합이 돼서 합해서 뭐뭐를 누구를 기다리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할 때는 wait 누구라는 말 또는 무엇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나는 그 버스를 기다린다 하면은 I wait the bus. 그 버스 하면 the bu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든 무엇을 기다리든 할 때, 자, 그럴 때 wait her라든지 wait the bus를 쓰지 않고 wait for와 항상 결합해서 묶어지게 된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라는 건 wait 누구 무엇이 아니라 wait for라고 꼭 결합돼야 된다는 외워야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구동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 waited for her.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I waited for you 하면 당신을 기다렸다. 이렇게 이럴 때 말을 쓰게 된다. 자, 그래서 for는 항상 음, for는 항상 얘는 따라 붙어요. 붙어서만 쓰고. 근데 wait란 이 동사는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얘는 항상 붙게 되는 놈이고 얘는 고정이 돼 있고 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다면은 I waited for wait her. 기다린다면 wait her. 기다렸다 waited her.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나는 기다려야만 해. 그녀를 기다려야만 한다 말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요? 그때는 I have to wait이 됩니다. I have to wait for her 하면은 나는 그녀를 기다려야만 해. 기다리려고 그래. 그러면은 I am going to 앞에서 봤죠. 예. I'm going to wait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 때 변화는 앞에 나온 이 동사는 방금 앞에서 봤듯이 그런 동사 또 묶어질 수 있다는 거. 요것이 동사의 이해 핵심 부분이 되겠어요.
동사는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I looked at her라는 말이 있어요. 아, 자, look이란 동사는 역시 ed가 붙었으니까 동사라고 알게 돼요. loo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t her. 근데 이 at라는 단어가 뭐냐? 뜻이 뭐냐? 뜻이 뭐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요놈은 전치사란 놈이다. 전치사란 놈인데, 그러면 전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는 앞에, 뒤에 등장한 목적어인 명사와 묶어서 이해해요. 자, 그래서 한번 말을 만들어 봅니다. 이 look이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얘는, 보인다란 뜻이에요. 보인다 또는 시선을 두다란 뜻이에요. look이란 뜻은 뭐냐면, 시선을 두다란 말이 look입니다. 자, 어떻게 보인다란 말로도 쓰이고 시선을 두다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I looked, 나는 보였다. 그 다음에 이 at이란 말을 기본적인 뜻으로 전치사의 뜻으로서 그냥 묶어서 뒤에 난 명사와 묶어서 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 우리말로 뭐뭐 지점에 뭐뭐에 반응해서란 말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가 at입니다. 사실 전치사가 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전치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친해지느냐에 따라서 영어가 친해지냐 멀어지느냐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단어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얘가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 우리에게 굉장히 영어 공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부담을 주고자 하는 뜻이 그런 것이 제가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전치사라는 것이 그런 거 정도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되 저를 따라서 오게 되면 이 전치사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은 I looked at her.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때 하나하나의 단어에 따라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서. 그러면 나는 보였다. ed가 붙었으니까 과거가 되겠죠? 보였다 또는 시선을 두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at her를 그냥 또 묶어서 해석하니까 그녀애라고 나는 그녀애 보인다 말 안 돼요. 그렇죠? 그녀애 시선을 두다, 그녀애 시선을 두다 그것도 뭐가 어색하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look이란 동사와 아, look과 at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말을 만들어니까 우리식의 말이 의미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look이란 동사와 이 at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면은 뭐뭐를 쳐다보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뭐뭐를 쳐다본다라고 할 때는 look at이란 말을 써줘야 됩니다. 뭐뭐를 쳐다보다 할 때는. 근데 at을 안 쓰고 그냥 look 갖고 뭐뭐를 쳐다보다는 뜻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looker 하게 되면 또 그런 의미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look과 at이 결합을 해야만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뭐를 쳐다보다라는 뜻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쳐다보다 누구누구 사람을 쳐다보거나 어떤 물건을 쳐다보든 쳐다보다란 말 만들 때 look at이란 단어를 꼭 같이 묶어서 이해해줘야 된다. 얘는 따라 붙는 거예요. 얘는 뒤에 붙는 전치사는 고정으로 붙는 겁니다. 무조건 붙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동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동사와 결합해서 또 우리식이 말하는 다로 끝나는 어용법 쳐다보다니까 쳐다볼 거다 쳐다보려고 한다
쳐다봐야만 한다. 이런 식의 할 때는 또 다른 말을 앞에 첨가해서 말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요, 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looked at her 하면은 우리 말식으로 나는 look에 ed가 붙었으니까 과거구나. 그러면 I looked at her, looked at her, looked at her. 나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그 개를 쳐다봤어요. I looked at the dog 하면은 난 그 개를 쳐다봤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은 동사와 전치사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she put on her hat 이런 형태 또는 뒤에 she takes off her hat. 자, 요 두 개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의 또 동사의 수거라고 하는 부분, 구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할 텐데, 자, 이 put이라는 she 그녀는 put라고 쓰고 put이라고 읽습니다. put, 네, put이라고 읽어요. put. 그 다음에 on her hat. 자, on이라는 말, 요놈도 뭐냐면, 요놈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네. 그래서 전치사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나요? 전치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인 명사와 묶어서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on이라는 요놈의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목적어인 명사와 결합을 해서 어디 위에 또는 뭐뭐에 접촉해서란 뜻을 나타내요.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접촉해서 그냥 위에인데 붙어서 위에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거를 그냥 그러면은 전치사라고 한다면은 뒤에 나온 명사와 묶어서 해석은 얘를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on이 전치사라고 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예요. 뭐 위에니까 on the table. 아, 테이블 하면은 어떤 말이 만들어지겠어요? 테이블 위에란 테이블 위에. 우리 뒤에 거 먼저, 얘는 나중에. 테이블 위에는 on the table. 그러면 의자 위에 하면 on the chai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책상 위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상에 붙어서 위에면 물건이 이제 위에 놓여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on the desk, 책상 위에 하면 on the desk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자, put이란 말은 뭐냐면은 두다, 놓다란 뜻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두다, 놓다. 그래서 그녀는 둔다,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위에라고 친다면 그녀의 모자 위에 이걸 갖다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녀의 모자 위에. 그러면 그녀는 그녀의 모자 위에 둔다. 자, 해석은 얘를 제일 먼저 해석한다. 얘를 맨 마지막에 해석해라. 그러니까 주어는 한다 어쩌지 해서. 자, 그녀는 그녀의 모자 위에 둔다라고. 그럼 이게 의미 전달이 됐나요? 그녀는 그녀의 모자 위에 둔다 말이 안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전치사로 이해해서 묶어서 이해한다면 이럴 때는 아, 의미를 말이 안 만들어져요. 자, 근데 어, 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얘는 예,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냐면 위에는 기다렸다. 그녀를 기다렸다. 얘가 묶여서 기다렸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근데 이렇게 전치사, 동사와 전치사 결합될 때 이 룩에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시선을 두다라는 말과 wait 자체가 기다리다라는 말은 그대로 간직하는데 이 푸시 이런 경우는 그녀의 모자 위에 두다 놓았다면은 이 자체로만 갖고 말이 안 위에 놓았다는 말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위와 아래의 경우가 다른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영어는 기본 표현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법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때 얘 오는 이 원래 전치사예요. 얘를 뒤로 돌려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녀는 두었다, 놓았다. 무엇을 그녀의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놓았다 무엇을 그녀의 모자를 hat 그녀의 모자를 자 그녀는 그녀의 모자를 두었다라고 제가 과거로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놓는다 아 원래 뜻은 놓는다예요. 놓는다면 뭐 과거로 놓았다라고 해봅시다. 놓는다면 현재고 놓았다면은 과거입니다. 근데 이 푸시란 동사는 놓는다가 아니고 놓았다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놓았답니다. 현재가 아니고 과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푸시란 동사는 am, are, is 이 세 개의 동사를 비동사라고 그랬는데 am이나 is나 이 동사는 비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가 아닌 동사는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그래요. 자, 일반 동사인데 요놈이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 있고 과거로 쓰는 경우 있는데 위에 본 것처럼 기다리다는 현재, waited 기다렸다는 건 waited. 아, 우리가 시선을 둔다면 look, 시선을 두었다 하면 looked입니다. 이렇게 이리를 붙여서 과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리를 붙여서 규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아, 근데 이 푸시라는 이 동사는 어떻게 변하면 현재도 푸시고 과거도 푸시예요. 현재도 푸시고 과거도 푸시다. 근데 일반 동사를 현재로 쓸 때는 일반 동사 현재일 때 영어의 가장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냐? 가장 출발점, 영어 문장의 출발점 뭐냐면 동사를 쓰고 앞에 주어를 쓰면은 얘 뜻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가 태권도가 몇 단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태권도가 몇 단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인칭은 I는 1인칭, You는 2인칭,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진 다 3인칭. 그 다음에 하나는 단수, 두 개는 복수. 근데 she라는 것은 그 여자란 사람을 말하는데 몇 인칭입니까?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 몇 명이에요? 한 사람? 단수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3단이에요. 그래서 태권도가 3단일 때는 일반 동사 뒤에는 현재일 때는 반드시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놓는다라는 것은 she, 푸시 아닙니다. 이러면 틀려요. 그녀는 놓는다란 말 하려면 puts s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놓는다고 할 때는 s가 불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네가 놓는다 해도 s가 불필요해요. 근데 3인칭 단수 우리 아버지가 놓거나 니네 엄마가 놓거나 그 걔가 놓거나 그건 다 3인칭 단수이면 s 붙여줘야 됩니다.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s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의 문제는 앞에 있는 이 주어라는 놈이 태권도가 몇 인칭, 태권도가 몇 단이냐 이것만 확인해 주는 것뿐이지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의미상의 변화가 없는데 왜 하나로 쓰지 여러 개 써요? 얘들 이렇게 정해 놨어요. 주어가 3단이면 s 붙여라. 아니면 붙이지 마라. 규칙으로 딱 정해 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르고 보니까 풋에 s가 안 붙었다. 그럼 얘는 현재가 아니구나. 그럼 과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풋은 어떤 때는 현재형, 어떤 때는 과거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가 되니까 놓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놓았다. 그녀의 모자 위에.
그녀의 모자 위에 놓았다. 이것만 갖고 말이 사실 되기는 하지만 뭐가 빠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모자 위에다 무엇을 놓았느냐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내가 상대에게 말할 때 어떤 의도하는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완전한 말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모자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치사로 이해한다면 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 얘는 뒤에 맨 뒤로 돌려서 이해해라. 이해가 이제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놓았다. 무엇을? 그녀의 모자를. 자, 그럼 뒤로 돌려봅니다. 이렇게 on이 나오죠. 그 on은 원래 뭐냐면 원래 족보가 얘 본 뒤에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해요. 근데 on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놓았다 그녀의 모자를 어디 어디 위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모자를 놓았는데 어디다 놓았을까요? 근데 모자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모자라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머리 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를 올려놓았는데 어디 위에 올려놓았냐면 그 모자가 존재하는 목적지 위에 놨다는 것을 얘들이 빠뜨리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녀는 놓았다 그녀의 모자를 어디에 올려놨겠습니까? 그녀 머리 위가 되겠죠. 그녀 머리란 말이 우리가 빠져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녀는 놓았다 무엇을 그녀의 모자를 영어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어는 했다 동사 무엇을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디에 이런 말을 뒤에 써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녀는 어디 위에 무엇을 놓았다라는 식으로 번역해 주면 되죠. 자, 근데 영어는 배열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왜 이런 말을 뒤에 써주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놓았다 그녀의 모자를 그녀의 머리 위에 모자를 머리에 놓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자를 쓰다란 말이 되겠죠. 그렇죠? 모자를 쓰다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녀는 그녀의 모자를 썼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자를 썼다. 근데 만약에 여기 그녀의 햇 뒤에 장갑이란 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갑을 썼다? 그럼 장갑을 어디에다 올랐을까요? 손등 위가 되겠죠? 그럼 장갑을 꼈다란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장품이란 메이크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화장품이란 말이 붙으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그녀는 그녀 여기다 이제 모자가 아니라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어디에 놨겠어요? 그녀 얼굴이 되겠죠? 그럴 때는 he put on her makeup 하면 화장을 했다란 말을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 풋에 놓는다의 대상,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때 우리말로는 쓰다, 어떤 땐 신다, 뭐 안경 같으면 안경을 끼다, 화장품이면은 화장을 하다, 아, 만약에 여기에 그녀의 뭐 희곡 작품이라면은 희곡 작품이 어디 올라갈까요? 무대겠죠? 그러니까 희곡곡을 상연했다, 그러니까 요 말 갖고서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인 명사가 무엇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뜻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영어에 말하는 수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외울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워요. 푸동이라는 거는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합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은 뭐뭐를 입다, 신다, 끼다, 아, 뭐 바르다
이런 뜻을 딱 있대요. 그럼 이걸 갖다 푸던이란 건 입다, 시다, 낀다, 바르다 등등등등 이런 뭐 무대 뭐 공연을 상연하다 이런 뜻도 만들어지는구나. 뭐 마스크를 끼다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를 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겠느냐? 써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푸시라는 동사와 요놈의 온이라는 것이 전치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생략돼서 이 틀로서 누가 하다 무엇을 어떤 위치에 얘를 이동시키다는 말로 주어는 어떤 행위를 했다. 그래서 얘 모자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기본 이해의 틀을 만들게 되면 자, 영어로 말하는 이 수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기본적 표현을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상대가 말한 걸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자 그럴 때 이때 온 뒤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때 온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 원래 전치사인데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빠졌다. 그래서 얘는 제가 수업 중에는 전치부사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가 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이 동사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볼 때는 요는 전치사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뒤로 돌려서만 이해할 때는 전치부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은 추후에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것이 나올 때는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예를 더 들어본다면 She takes off her hat. 자, 그녀는 takes off her hat. 자, 이 take란 동사의 원래 원형은 tak입니다. take이라고 읽어요. take라고 하지 않고 take. 자, 근데 동사 뒤에 s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주어가 3단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냥 3단 맞네요. 근데 she tak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동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리엔 반드시 s가 붙는다. 이것이 영어 문장의 출발이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 take란 동사는 무엇을 잡는다란 뜻이에요. 잡고 이동시키다란 뜻이 기본 뜻이에요. take란 동사는 무엇을 잡고 이동시킨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take란 뜻의 기본 뜻입니다. 잡고 이동시키다, 잡는다. 자, 그래서 off her head. 자, 이것도 off라는 것을 기본 족보는 전치사입니다. 기본 족보는 전치사다. 전치사는 할 일이 뭐예요? 뒤에 명사와 묶어서 이해해라. 근데 얘는 off는 어떤 뜻을 나타내냐면 뭐뭐를 뭐뭐와 떨어져서라는 뜻을 나타내. 얘는 뭐뭐와 떨어져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붙어 있던 것이 떨어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 허 했다면 그녀의 모자 붙었던 부분이 떨어져서.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한번 말을 만든다면 전치사라는 예를 드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전치사로 알고 있다면 묶어서 한번 이해해라. 그럼 말을 만들어 봐라. 그녀는 잡는다. 그녀의 모자와 떨어져서 잡는다. 모자와 떨어져서 잡는다. 그럼 말이 되나요? 모자와 떨어져서 잡는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안 될 때는 앞에서 봤던 것 똑같이 얘를 뒤로 돌려서 이해하는 겁니다. 뒤로 돌려서 이해하면 이 of는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빠져 있어요. 뒤에 묶어서 이해하게 되면 전치사지만 뒤에 명사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녀가 she take 잡는다. 무엇을? 그녀의 모자를 잡아요. 이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모자를 잡아서 이동을 시켜요. 근데 어떤 위치와 떨어져서 이동시켜요. 잡고서 떨어져서 이동시켜요. 그럴 때 우리는 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앞에 있는 요거 목적어에 얘가 본래 목적상 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상 있어야 할 위치 명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위치해야 할 위치 명사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e takes her hat off는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그녀는 잡는다. 그녀의 모자를 잡는데 어떤 위치냐면 모자가 있었던 원래 존재하는 목적성 위치에서 떨어지도록 잡아요. 그녀는 잡는다. 모자를 붙었던 자리에서 떨어져서 어디겠어요? 모자는 그녀 머리가 되겠죠. 그녀의 머리에 붙어 있던 것을 얘가 붙었던 부분을 떼어내는 겁니다. 잡고서 떼어내요.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본다면 모자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자를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take off 다음에 이런 모자나 우리 몸에 부착하는 물건이 등장하게 되면 이 take off를 벗는다는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단어가 벗는다, 그녀의 모자를 벗는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ake off라는 것이 take과 off가 결합돼서 벗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거는 수거라 한다. 어떻게 하냐? 암기한다. 무조건 아니죠. 만약에 모자했다면 벗는 거지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뒤에 이것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모자 말고 예를 들면 테이크업 장갑이었다면 장갑도 역시 붙었던 손에 붙었던 걸 떨어다니까 장갑을 벗는 것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발에 붙었던 거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예, 우린 다 이제 이런 경우 벗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안경을 붙었던 얼굴에 붙었던 안경이 있다면 또 안경을 벗는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때 테이크 오프가 벗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암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위하고 아래가 어떤 차이냐면 위에는 wait for는 기다리다, look at은 쳐다보다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wait이란 말과 기다린다는 말과 시선을 두다란 말은 얘는 본디의 뜻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뒤에 전치사와 결합을 해서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뭐뭐를 쳐다보다 look at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위하고 1번하고 얘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 풋은 기본적인 뜻은 놓는다는 뜻이에요. take는 뭐뭐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put on her hat은 그녀는 그녀의 모자를 썼다란 말, 놓는다란 말과 썼다란 말은 이 자체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자, take는 잡는다인데 take off와 결합해서 그녀의 모자를 벗는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벗는다는 뜻을 만들어낸다면 얘와 잡는 거와 벗는 것은 전혀 직접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의 기본적인 핵심, 이 동사의 뜻을 가지고서 목적어를 어디로 이동시키는 뜻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수거를 만들어내는 이 케이스와 위와 아래 케이스, 바로 이것이 이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영어 수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때 단어 외울 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I look up to my wife. 자, 봅니다. 나는 시선을 두다 up 위로 to 누구누구에게 my wife 나의 아내입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나는 시선을 둔다 위로에게 나의 아내. 그럼 이 단어를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또다시 나는 come은 오다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with 누구누구와 함께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COVID-19
자,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입니다. 코비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컴 다운 나는 가다 아래로 함께 코비도 함께 이것도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룩이라는 동사와 업이라는 부사, 자, 방향을 나타내는 단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with는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는 가다 오다 아래로 어떤 방향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이거 부사입니다. 예, 다운 아래로 with는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나는 시선을 둔다 위로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나의 아내에게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look과 up과 이 to라는 기본유 look이란 시선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서 합해서 이 세 개의 단어가 합해서 누구누구를 존경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의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I respect my wife라 하나의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respect my wife. 나는 존경한다 나의 아내. 나 우리 아내를 존경해요 하면은 I respect my wife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look up to라고 써도 돼요. 나는 나의 아내를 존경합니다. 위로 쓸 수도 있고 아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어의 편리성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단어가 사실은 편합니다. 그렇죠? 편하긴 하지만 얘는 단어가 어때요? 리스펙이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look과 up과 to는 look이란 동사는 시선을 두다라는 이거는 가장 우리가 쉽고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 일반적 행동은 영어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단어로 돼 있어요. 단어의 모양이. 그래서 이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이런 부사와 전치사와 같은 말을 결합을 해서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것이 역시 수거다. 근데 지금처럼 동사, 부사, 전치사, 동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세 개의 동사, 부사, 전치사 이 세 개의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거인 경우가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경우예요. 자, 그래서 look up to 할 때 여러분이 외울 때는 look up to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경합니다. 나의 아내를. 자, 그러면 come down with 이 세 개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아래로, 함께. 이거는 어떤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병이 등장해요. 병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come은 현재입니다. 걸린다. 코로나19에 걸린다. 이건 말을 쓸 경우 없겠죠. 걸렸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걸렸다 이제 과거로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came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I came down with COVID-19 하면 나는 코로나19에 걸렸어요라는 말.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다가 come down with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어떤 병이 걸릴 때 come down with 병이구나. 뭐뭐를 존경하면 look up to 누구라고 쓰는구나. look up to 누구.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역시 look up to예요. 근데 존경해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붙이면 되겠죠. have to look up to입니다. 존경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앞에다가 I am going to 갖다 붙여야 되겠죠. I am going to. 이런 식으로 또 늘어질 수 있겠죠. I'm going to have to look up to. 그러니까 몇 개 단어입니까? 만약에 쓴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단어를 묶어서 말을 만 저는 저희 아내를 존경해야만 할 것 같아요. 존경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그건 영어로 I'm going to have to look up to my wife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깨지죠. 그렇죠? 복잡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말이 길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잘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고 연습을 해 나가서 익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난공불락의 산을 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중턱에 가고 봉우리가로 밑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달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